자, 상목 씨, 저 문제 어디가 어려웠어요? 어느 부분이? 응. 일단 저희 응. 과정 1에서 과정 1, A, B 각각의 응. 그 부피 부분 부피를 구했다고? 부피는 구한 게 아니고 제시되어 있는데? 각각의 응. 각각의 부피라는 게 뭐죠? 네 응? 그러니까 응. A하고 B 어. 각각의 부피 왼쪽은 2리터고요. B는 1리터고요. 설마 A, B가 1.2리터로 섞여 있는데 A 부피하고 B 부피가 따로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네 각각의 부피라며요. 그 여기서 어. 온도하고 어. 압력하고 어. 그게 일정하니까 각각의 어. 몰수를 했어. 뭐라고요? 각각의 뭐? 몰수. 각각의 몰수죠. 근데 자기가 각각의 부피라고 했죠. 네. 각각의 부피 그런 거 아니에요. 알겠죠? 네. 오, 규빈아 소리 잘 들려요? 하나, 둘, 셋, 넷. 규빈아 소리 잘 들려요? 오케이. 그거 뭐 하고 있냐면 학교 선생님 교재에 있는 문제 상목이가 질문해서 풀고 있거든요. 풀려고 하고 있거든요. 어떤 거냐면 이 문제. 요거. 요거. 요거 있어요? 요거. 요거 한번 해볼게요. 보자. 어떤 반응이 있는데 이게 이제 이렇게 되는 반응이 있습니다. 그 이제 델타 H가 음수니까 이건 발열이에요, 흡열이에요? 이건 발열이죠? 근데 이제 실험 조건을 어떻게 잡았냐면 처음에는 그 A만 있는 녀석에서 이렇게 이제 평형 상태에 도달하게 한번 만들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B만 있는 상태에서 또 이 똑같은 평형 상태에 도달하게 실험을 2번 한 거죠. 알겠죠? 그래서 어쨌건 여기서도 이렇게 된 거고요. 여기서도 이렇게 된 거다. 이리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런 말이야. 그럼 이때 여기서 이렇게 되건 여기서 이렇게 되건 하여튼 뭘 구해봐라. 이때의 평형상수를 구해봐라 라는 거예요. 그럼 이때 여기에서 과정 1로 계산하건 과정 2로 계산하건 평형상수는 같아야 돼요, 달라야 돼요? 평형상수는 같아야 되죠.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건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1 뭐부터 해볼 거냐면 몰수를 한번 나타내 보도록 하겠어요. 우선 모두 다 기체니까 몰수는 어떤 수식이 있을 거냐면 짜잔 이거 보이시죠? 보이죠? 그래서 몰수 표현이 바로 이상기체 상태 방식으로부터 이렇게 표현될 수가 있는데 지금 문제가 어떤 상태냐면 등온 조건이야. 등온이니까 요게 일정하겠죠. 그럼 여기서 뭐하고 뭐를 곱한 게 몰수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바로 압력하고 부피를 곱한 게 몰수 개념이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자, 그래서 이때 저기 이제 첫 번째 1 뭐냐면은 초기 몰수에서 보시면 요거 보면 A의 초기 몰수를 RT분의 압력이 1 ATM이고
부피가 2리터. 이런 상황이었겠죠. 맞나요? 그래서 이때 지금 이 상황에서 이 일기압은 A의 부분압인 거고요. 왜냐하면 처음에는 A뿐이었으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그 A의 부분압이고 그때 부피가 2리터고 그 다음에 온도는 일정할 테니까 RT라고 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뭐 두 번째 아니면 뭐 이렇게 생각해도 되죠. B의 초기 몰수는 이 상황을 생각해 주면 되는데 역시나 1ATM에다가 부피 1.0리터 나누기 RT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 다음 세 번째가 평형 상태에서의 몰수인데 이건 어떻게 생각해 볼 수가 있냐면 이때 압력은 어쨌거나 1ATM이고요. 이때 부피는 1.2리터죠. 그리고 온도 변화는 없을 테니까 없다고 했으니까 RT라고 두고 그러면 이때 이것도 몰수는 몰수인데 이 몰수를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이때는 요 1ATM에 A하고 B가 공존한단 말이에요. 그죠? 어떤 평형 상태니까. 그러니까 이때의 몰수는 A만의 몰수다, B만의 몰수다가 아니라 전체 몰수 거라 이런 말이죠. A하고 B가 섞여 있는. 알겠죠? 그죠? 자, 그렇다고 했을 때 이제 얘들 사이에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고 싶은데 얘를 편의상 N0라고 두면 얘는 2N0가 될 거고 얘는 1.2 곱하기 N0가 되겠죠. 맞나요? 그래서 비례상수를 N0라고 두면 2, 1, 1점이니까 이렇게 이제 바꿔볼 수가 있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자, 그럼 이때 여기에서 반응 양론을 생각해 보자. 자, 그러면 이때 저기서 1 경로 1을 한번 생각해 보자. 경로한다. 과정 1. 자, 어쨌거나 2A가 B가 된 건데 과정 1은 처음에 A만 있었던 거죠. 그럼 A의 몰수가 2N0예요. 자, 그래서 이제 반응을 할 텐데 얼마나 반응을 할 거냐면 자, 이때 과정 1에서는 A만 있었고 B는 없었죠. 그렇죠? 자, 그럼 이제 이때 반응을 할 때 2X만큼 없어지면 얘는 X만큼 생기겠죠. 그죠? 맞나요? 왜냐면 2대 1이니까. 그러면 끝이 나면 2N0 빼기 2X 그리고 X 이렇게 되겠네요. 됐죠? 그 다음 두 번째 과정 2. 자, 과정 2는 자, 처음에 보시다시피 누구만 있었냐면 A는 없고 B만 있었어요. 그럼 그 B의 초기 몰수는 N0. 그러면 반응을 하긴 하는데 이때는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되냐면 A가 없고 B가 있으니까 B가 없어지는 일종의 역반응이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럼 Y만큼 없어지면 여기는 2Y만큼 생겨야 할 거다 이런 말이지. 알겠죠? 자, 그럼 끝이 나면 얘는 2Y 얘는 N0 빼기 Y 이렇게 된다 이런 말이에요.
알겠죠? 자, 그런데 이게 여기서 출발하건 여기서 출발하건 결론은 같은 평행에 도달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은 요 값에다가 요거를 더해. 그러면 뭐가 나와야 돼요? 여기에 있는 1.2 n0가 나와야 된다 이런 말이죠. 아시겠죠?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암산을 하면 x가 0.8 정도 나오는 거야? 맞죠? 0.8. 그러면 얘 넣어주시면은 1.6이니까 0.4n0. 맞죠? 자, 그 다음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요거에다가 요거를 더하면 뭐가 돼야 돼요? 바로 1.2n0가 돼야 되죠.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냐면 마이너스 y의 1이니까 y 플러스 n 맞아? 맞아? 얼마야? 그거니까 y가 0.2가 되는 거죠. 그럼 y가 0.2면 0.2 넣으면 여기서도 이게 0.4n0. 그 다음에 0.2 넣으면은 0.8n0가 될 거다 이런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는 y가 0.2가 되는 거고 여기에서는 x가 0.8이 되는 거죠. 하지만 뭐는 같아야 된다? 최종 평형 상태에서의 이 몰수는 똑같을 거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이게 원래 또 평행의 속성이기도 하기 때문에 사실은 과정 1하고 과정 1을 이렇게 다 해볼 필요가 없고요. 한 개만 해도 상관없는 거죠. 같아야 되는 거죠. 알겠죠? 근데 이제 확인 차원에서 과정 1, 과정 1 다 해본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럼 그 다음 뭐 해야 되겠어요? 그렇지. 좋아요. 잘했어. 자, 그러면 그 다음 뭐 해야 될 것이냐? 1, 2, 자, 여기 줄게요. 줄게요. 8, 8, 8. 자, 그럼 이제 그 다음 세 번째 뭐 해야 되냐? 바로 평형 상태 부분합 요거를 계산해야 됩니다. 평형 상태 부분합. 그러면 이게 이제 최종 평형 상태일 텐데 이때 P A 이퀄리브리엄. 자, 평형 상태 A의 부분합이에요. 이거는 1ATM에다가 뭘 곱하면 되죠? 1ATM에다가 뭘 곱하면 되죠? 뭘 곱하면 돼요? 성모 C. 어떻게 구하면 돼요? 자, 큐미나 저기다 뭐 곱하면 돼요? 평형상태 부분합. 큐민 여기다 뭐 곱하면 돼요? 사무실 뭐 곱하면 돼요? 뭐 곱하면 돼요? 응? 뭐 얼마 크게. 좋아. 잘했어요. 자,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하는 거죠. 이거죠? 상식 맞아요? 자, 어떻게 한 거냐면 여기 있는 이 1ATM이
뭐냐면요. 이 평형 상태에서 원 ATM이 요거 이게 전체 압력이었다고요. 그죠? 전체 압력이죠. 그 전체 압력에서 바로 여기에 있는 이놈은 바로 저 A의 뭐죠? A의 뭐죠? 이거 뭐예요? 이게 뭘 구한 거예요 지금? 저기 뭘 구한 거예요? 규민아, 저 내가 빨간색으로 박스한 거 A에 뭐예요? 그렇지. 그렇지. 상무 씨, 저 뭐예요? 이게 진짜 생각이 안 나요? 내가 써주면은 아마 너무 자괴감에 자살할 수도 있어. 내가 이것도 몰랐다니 이렇게 하면서. 뭐예요? 에? 몰분율이잖아. 몰분율. 이 몰분율이라는 말을 몰라요? 어? 자, 0.4, 0.8, 0.4. 이 뭐예요? 0.4가 이거잖아, 이거. 0.8이 이거잖아요. 그래서 최종 평형 상태에서 전체 몰수에 대한 해당 성분의 몰수 비. 그게 몰분율이지. 그래서 전체 압력이 있으면 그 전체 압력에다가 몰분율을 곱하면 이렇게 이제 부분압을 계산할 수 있는데 이 근거가 뭐죠? 전체 압력에다가 A의 몰분율을 곱해서 저렇게 몰분율을 구한 저 방식의 근거가 뭐죠? 어? 어? 저걸 구할 때는 등원이 필요 없죠. 저 계산 방식을 뭐라고 하죠? 뭘 알아요, 알기는. 그 이름을 모르면 모르는 거예요. 그 이름을 알아야 아는 거예요. 그렇지. 바로 요거를 달톤의 부분합 법칙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어떤 기체들이 섞여 있는 이런 식의 기체 혼합물에서 어떤 성분의 부분합을 구하고 싶어. 그럼 그거는 전체 압력에 대해서 그 전체 압력에서 해당 성분의 몰분율을 곱하면 된다. 이게 바로 뭐다? 돌턴의 부분합 법칙이다. 이런 말이죠. 무슨 말 알겠죠? 서울시 알겠어요? 좋아. 알겠죠? 그래서 이 계산은 얼마예요, 그래서? 계산 얼마야? 3분의 1이겠죠? 3분의 1. 그럼 마찬가지로 요 평형 상태에서 B의 부분합은 얼마예요? 바로 1 빼기 3분의 1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남아있는 3분의 2기압이 될 거다. 이런 말이죠. 알겠습니까? 알겠죠? 그러면 드디어 여기서 KP를 구하래요. 자, 평형상수를 구하라고 했는데 P의 의미는 뭐예요? P. 이제 부분합으로 평형상수를 표현해 보라는 얘기겠죠? 자, 그럼 이때 여기에서 어떻게 구하시면 돼요? 뭐분의 뭐예요? 반응식이 이거니까 A분의 B 해주시면 되죠? 그러면 PB 평형 상태에서의 B의 부분합을 평형 상태에서 A의 부분합으로 나누어 주면 되는데
이때 이제 주의할 건 제곱이죠. 제곱. 요거 제곱. 왜 제곱이에요? 여기에 2가 있으니까. 저런 제곱 저런 거 빼먹으면 완전 나가리죠. 알겠죠? 상식 오케이? 자, 그러면 PB가 3분의 2였고 PA가 3분의 1이었으니까 계산하면 얼마 나와요? 3분의 18, 6인가? 6? 맞습니까? 알겠죠? 그렇죠? 그럼 계산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아주 어려운 건 아닌데 그 평형 양로 문제에서 뭐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오케이, 됐다. 요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다음 첫 번째는 KL을 구했고요. 자, 이제 줄게요. 신다. 자, 두 번째는 거기 이제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가나다의 반응계의 자유에너지 크기 비교. 보세요. 네. 좀 여러 가지 의미로 딴지를 걸면 요런 식의 표현에서 상당히 이제 뭐냐면 오류가 좀 있는데 그냥 여러분 학교 선생님이 원하는 답안은 이겁니다. 자, 문제에서 이제 얘를 가상태, 나상태, 다상태 이렇게 쓴 거죠. 그죠? 가나다 이렇게 구한 거죠. 맞습니까? 네. 자, 그럼 이때 요 각각의 자유에너지를 이렇게 쓰라는 얘기죠. G, 카, G, 나, G, 타.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럼 G, 가나다 사이에 대소 비교를 하라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 알겠죠? 자, 그럼 첫 번째 1. 과정 1. 자, 과정 1은 들어봐요. 과정 1은 보시다시피 정반응이 자발적으로 진행되었죠. 맞나요? 과정 1은 정반응이 자발적으로 진행되었죠. 맞아요, 아니에요? 맞잖아요. 그러면 정반응이 자발적으로 진행되었다는 얘기는 이게 이렇게 됐을 때 여기서부터 이렇게 되는 과정이 알아서 잘 일어났다는 얘기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럼 이때 얘는 두 번째 이때의 반응 깁스 에너지 변화. 자, 저때 반응 깁스 에너지 변화를 살펴보시면 이렇게 되겠죠. 델타 GR은 어디가 처음이고 어디가 나중인 상태예요. 바로 보시면 이게 처음이고 이게 나중인 상태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저기에서 G 나 빼기 G 가 이렇게 해야 되다. 맞습니까? 맞아요? 그래서 이게 처음이고 이게 나중이겠죠. 맞아요? 그런데 주어져 있는 이게
요게 지금 정반응이 자발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이게 정반응이 자발적으로 진행이 되면 이 반응 깁스 에너지 변화가 양수여야 돼요, 음수여야 돼요? 음수여야 되죠? 무슨 말이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것으로부터 뭐 G, 나, G, 가 어디가 크고 어디가 더 작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된다 이런 말이겠죠. 무슨 말이겠죠? 알겠죠? 알겠죠? 이렇게 생각을 해보라 이런 말인 거지. 됐다. 알겠죠? 알겠죠? 자, 그다음 과정 2. 자, 이 과정 2는 이게 가만히 있어봐. 이거는 이렇게 봐야 된다. 이런 뜻인가? 이런 상태인가? 자, 두 번째는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겠죠. 과정 2는요. 1. 어쨌거나 과정 2도 어쨌거나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어요? 어쨌거나 일어났죠. 그 뭐냐면 이것도 일어난 거예요. 그다음 어쨌거나 이것도 일어난 거예요. 그죠? 자, 어쨌거나 일어난 걸 무슨 적이라고 해요? 자발적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표현의 뜻이 일어났다 뭐 이런 뜻이에요. 뭐 일어났다 일어난다 뭐 이런 뜻이에요. 무슨 말 알겠죠? 알겠어요? 그러면 이때 일어났어요. 뭔가가 자발적으로. 그런데 보시다시피 B가 이렇게 AB가 되는 건 이건 무슨 반응이에요? 역반응이죠. 무슨 말 알겠죠? 이건 역반응이 자발적인 거예요. 역반응이 자발적. 무슨 말 알겠죠? 그럼 이 역반응이 자발적은 다른 말로 어떤 뜻이냐면요. 역반응이 자발적이다. 이건 다른 말로 뭐냐면 바로 정반응이 뭐 하다는 얘기인 거죠? 정반응이 뭐 하다는 얘기예요. 역반응이 자발적으로 일어나는 건 정반응이 뭐 하다는 얘기예요. 역반응이 자발적이라는 건 정반응이 뭐 하다는 얘기예요. 다시 뭐라고요? 두 번째 했던 말? 일어나지 않는다. 그걸 조금 더 편한 표현으로? 비자발적도 좋아요. 비자발적 좋아요. 근데 비자발적을 좀 더 좋은 표현으로 바꿀 수 있다고 했죠. 불가능이에요. 불가능. 무슨 말이냐면 얘는 B밖에 없잖아요. 반응물 A가 없고 생성물 B만 있잖아요. 그럼 여기에서 생성물이 없는데 정반응이 됐다는 얘기는 B가 더 많이 늘어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정반응이잖아요. 근데 A가 없고 B만 있는 상태에서 B가 더 늘어나. 가능이 불가능해. 그게 비자발적 임파서블이라고요.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알겠어요? 자, 그럼 이때 여기에서 델타 GR을 살펴보시면은 어쨌거나 이것도 어디서 어디로 변하고 있는 거예요. 어디서 어디로 변하고 있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변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럼 여기서도 G 나 G 가
자, 어씨 뭐야? 다. 됐습니까? 그러면 이게 어쨌거나 이것도 나중이고 이게 처음인데 가만히 있어봐. 아씨 왜 헷갈리지? 어, 어, 이거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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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만히 있어봐. 어, 예, 예, 예. 어, 무질서도 감소, 감소, 감소. 어쨌건 일어났다. 이거고 이거고 가만히 있어보자. 그럼 저기서 저 음수고 저기서 작고 발열이 됐고 그다음에 감소했고 뭐야? 진짜 그렇게 하라는 얘기인가? 그렇게 하라는 얘기인가? 그래서 이거 그 뭐야 그 학교 선생님 뭐래요? 그래서 학교 선생님이 이거는 뭐라고 얘기해 주셨어요? 학교 선생님이 풀어줬을 거 아니에요? 응. 에? 이거 학교 수업 시간에 안 풀었어요? 풀었는데 교사가 뭐랬냐고요? 에? 이해가 안 됐어요. 아니 이게 교사가 한 얘기를 써놨을 거 아니에요? 네, 어, 여기서 어. 이 부피 조건 없이 응. 외부라 했는데 네. 안 풀어요. 네? 뭐라고요? 그러니까 어. 저기 응. 부피 조건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 물어. 부피 조건이 없으면 어떻게 되냐? 부피하고 관계 없는데 이건. 그래서 어. 그 이런 그래서 답이 뭐래요? 얘기해 줬을 거 아니에요, 교사가. 아니 지금 이게 간단하게 그 뭐냐면 얘기하라고 만든 문제인 건지 아니면은 막 완전히 분석해서 얘기하라고 하는 문제인 건지를 내가 좀 파악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걸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해볼 수가 있거든요. 여러 가지 얘기해 볼 수 있는데 지금 교사가 얘기하고 있는 저 자유에너지가 교사가 뭘 얘기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내가 그걸 답해줄 수 있어서 그래요. 근데 학교 수업을 잘 안 들었구나. 선생님이 뭐라고 했는지 안 써놨어요? 왜요? 그게 어, 선생님 풀어준 게 아니라 어, 다른 애들한테 물어봤고 어. 그래서 선생님이 뭐라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선생님이 뭐라고 했는데 그 말을 자기가 못 알아들었다는 얘기죠. 그럼 다시 선생님한테 다시 물어야죠. 뭐라고 말씀하신 거냐고.
안 했어요? 왜요? 규빈이한테 물어봐야지. 규빈아, 저거 학교 선생님이 뭐라 그랬어요? 가나다 저거 뭐 어떻게 뭐야? 가다나 이랬어요? 가다나? 아, 가다나? 아, 그렇게? 아, 가다나? 아, 알았어요. 가다나. 가다나. 알았어요. 예, 알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럼 이제 여기서 그거 이제 이렇게 되면 자 봅시다. 그럼 여기에서 이제 우리는 뭔 생각을 해볼 수가 있냐면 어쨌거나 이제 일어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일어났으니까 이 또한 이걸 처음이라고 하고 나중이라고 했을 때 일어났으니까 이 변화를 또 음수라고 생각할 수 있다고요. 뭔가의 자발적 변화에서 뭐가 된다? 자발적 변화에서 반응 깊지 않은 변화는 음수가 되니까요. 무슨 뜻인지 알겠죠? 그러면은 이때 여기서 우리는 또 뭐라 할 수가 있냐면 여기서 또 뭐라 할 수 있냐면 쥐, 나, 쥐, 다. 이걸 또 우리가 알 수 있다 이런 말이죠. 되나요? 됐죠? 자, 이때 그러면 여기서 하나 이제 생각해 볼 문제가 있는데 바로 요 첫 번째 조건하고 요 두 번째 조건을 생각을 하면 요거 어때요? 이게 지금 결국 제일 작은 값이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러면 여기하고 여기를 생각을 해보면 요 놈하고 요 놈이 어떻게 돼요? 요 놈하고 요 놈이 비교가 안 되겠죠. 비교 안 되죠. 자, 그럼 이때 쟤를 어떻게 생각하면 쟤를 풀어낼 수 있느냐? 그걸 한번 생각해 보자 이런 말이죠. 알겠죠? 그렇죠? 자, 그럼 쟤를 어떻게 하느냐? 요렇게 가만히 있어 보자. 내가 옛날에 써놨던 게 어딨냐? 14장. 아이고. 랄랄라. 가만히 있어 보자. 내가 써놓은 게 어디 있더라? 아이, 내가 찾을 수도 있었는데. 오케이. 그러면 우선은 저 주어져 있는 반응의 변화로부터 나, 가, 나, 다 사이에 이제 비교는 했는데 이제 여기에 있는 가하고 다 요 두 개를 비교해야 되잖아요. 요 두 개에 대한 비교, 요 내용에서 내가 좀 찾아볼 내용이 있어가지고 저건 한 10분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자료를 좀 찾아야 되니까 화장실 잠깐 갔다 오세요. 알겠죠? 규빈 한 5분 끊었다 할게요. 네.